소중한 관계일수록 소중하게 대하세요. 안녕하세요. 필름포럼 대표 성인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이번 주에도 또 제가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 필름포럼 카페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관계 참 어려우시죠? 특별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소중했던 관계들, 가족이든 친구든 또 어떤 직장에서 만났던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가 멀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심지어는 그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주변에는 소중한 관계들이 참 많거든요. 가족, 또 친구들, 직장에서 만난 관계들. 그런데 꼭 그 관계들이 항상 가깝지만 않고요. 때로는 멀어지거나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힘들고 당황하시죠? 자, 오늘은 그렇게 가까웠던 관계들이 멀어지거나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될지,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책 한 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책입니다.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 자, 이 책의 저자는요, 일자 샌드인데요. 국내에는 이 내향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는 책, 센서티브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저자고요. 또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자꾸만 이 담을 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 컴 클로저라는 책도 출간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던 저자입니다. 저자는 이 덴마크에서 활동하는 심리 치료사인데요. 이력이 아주 특이합니다. 덴마크에서 우르스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고요. 이후에 융과 키에르케고르로 석사학위를 받고 지금 현재 가르치는 교수로 또 상담 지도사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연설가로 잘 알려진 심리 치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요, 이 깨어진 관계, 특별히 가까웠던 관계들 중에서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 또는 이것들을 어떻게 자리매김할지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요, 아버지와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자기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동안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고 그것들이 자기를 힘들게 했고 아버지를 미워했었는데 이 벤트 포크라는 목사이자 상담가와 상담 도중에 알게 된 것이 당신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화가 났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신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분노했지만 사실 그 밑에는요, 아버지를 깊이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원래 아주 친밀했던 관계인데 어느 시점부터 이 아버지와 피상적인 대화를 했고 그것이 계속 쌓이면서 이 아버지와 관계를 자꾸 밀어냈던 것들을 파악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알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회복된 자기 이야기로 이 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가까운 사이가 멀어지거나 끊어질 때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중한 관계가 끊어지면요, 심각한 허탈감을 경험하고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면 이 상처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대단히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책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책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사례 또 아주 세밀하게 친절하게 이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이 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힘들어하게 하는 관계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단추는요, 내 마음, 감정, 내 생각을 세밀히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대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 아주 중요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관계는 여전히 멀어졌지만 나한테 소중한 관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내 마음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떠나보내는 것을 해보는 것,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떠나보내면서요, 슬픈지, 고통스러운지, 괜찮은지, 또는 무감각해진지 아주 아쉬운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떠나보내는 것들을 연습해봄을 통해서 그 감정을 살펴봄을 통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연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접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먼저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이별에 대한 편지를 내가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또는 상대의 사진을 놓고서요, 말을 걸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망친 관계에 대한 이 분노의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거 없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 생각을 먼저 걷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상대방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관점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 또 이 상대방을 만날 때 좀 유연하게, 어떤 직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요. SNS나 다른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과 만남을 통해서 나와 상대의 깊은 감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분노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세 번째 장에서는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 세 번째 장을 읽으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도움을 받았어요. 자, 이거예요. 상대가 나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나도 상대를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만 표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간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겁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내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엄마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잘 못했던 것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엄마가 자녀에게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난 엄마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엄마는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 자녀는 엄마를 향해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난 엄마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라고. 그 말을 엄마가 듣고 싶은 거죠. 또 반대로 자녀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계속적으로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자녀가 정말 부모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이런 거죠. 넌 까다로운 아이가 아니었어 라는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을 듣고 싶다라면 그 말을 부모가 먼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나도 이제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상대방에게 듣고 싶었던 말을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 말을 나에게 해달라고요. 자, 이게 왜 필요하느냐? 문제의 해결은 바로 문제가 만들어진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와 상대가 서로 다른 입장이었고 다른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장에서 세밀하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요. 4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책 4장에서는 또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내 마음속에 적당한 공간에 이 관계를 묻어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계를 정리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 존 왓슨 목사라는 분의 글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 친절히 대하라. 언제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존 왓슨 목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저자 일자 샌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려 하거든, 또는 경계를 그려 하거든, 또는 관계를 끊고 뒤로 하려 하거든, 이 모든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어떤 관계들은 우리가 한계를 느낄 수도 있고요.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멀어졌지만 가까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의 정신을 실현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때로는 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친절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소중한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정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친절,
또 화목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책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를 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여겨져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책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